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유한군의 성질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연습 문제와 함께 시작하려고 해요. 문제풀이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왜 그래요?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혹시 지난 영상 자세히 보고 뭔가 이상한 점 눈치챈 분 있나요? 제가 군의 원소의 주기 설명할 때 들었던 예시 중에 차수가 6인 순환군 Z6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차수가 6 이하인 모든 군들을 나열했는데 잘 보면 그 목록에 C6는 없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첫째, 실수로 빠뜨렸다. 둘째, 이미 목록에 들어가 있는 두 개의 군 중 하나가 C6와 동형이다. 목록 맨 위에 있는 차수가 1이나 2인 군들 보면 이미 서로 동형인 군은 같은 군으로 취급해서 중복 집계를 피했거든요. 비슷한 일이 차수가 6인 곳에서도 벌어질 수도 있겠죠. 방금 제기한 문제를 수학 연습 문제 형태로 만들어 볼까요? 순환군 C6가 C2 곱하기 C3 또는 S3와 동형인가? 만약에 동형이라면 동형사상을 찾아서 명시적으로 적어 보시오. 만약에 동형이 아니라면, 즉 동형사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시오.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어려운 방법 하나 소개할게요. 동형사상은 일단 전단사 함수여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죠? 그럼 두 개의 군의 원소들을 쭉 나열해 놓고 모든 전단사 함수들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원소가 6개인 집합들 사이에 전단사 함수는 6팩토리얼, 즉 720개밖에 없으니까 금방 다 나열할 수 있죠. 이제 각각의 전단사 함수마다 준 동형사상 조건을 만족하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720개 중 어느 하나라도 조건을 만족하면 두 군 사이의 동형사상을 찾은 것이고 720개 중 어느 것도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동형사상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죠. 설마 이 어려운 풀이를 실행에 옮길 분은 없겠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오늘 배울 내용을 적절히 조합하면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예컨대 일반적으로 가환군과 비가환군은 서로 동형일 수 없음을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따라서 G6와 S3 사이에는 동형사상이 존재할 수 없죠. C6와 C2 곱하기 C3를 비교하는 일은 조금 더 재미있는데요. 오늘 수업을 계속 따라오다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첫 주제는 분할이라는 개념입니다. 분할은 군 이론의 전유물은 아니고 집합이 있으면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분할은 하나의 집합을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 집합들로 나누는 일입니다. 처음 주어진 집합을 X라고 하고 부분 집합들을 X1, X2 식으로 이름을 붙이죠. 원조 집합 X나 부분 집합 X1, X2 등등 모두 공집합은 허용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분할의 정의를 만족하려면 서로 다른 부분 집합 사이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어야만 하고 모든 부분 집합들의 합집합은 X가 되어야 합니다. 약간 다르게 표현하자면 X의 임의의 원소를 하나 뽑았을 때 그 원소가 속한 부분 집합은 딱 한 개만 있어야 해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죠. 원소가 3개인 집합 X가 있어요. 이 집합을 분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번 원소 혼자 부분집합 X1을 이루고 2번, 3번 원소가 함께 부분집합 X2를 이루도록 분할을 할 수도 있고요. 세 원소가 각각 다른 부분집합을 이루도록 분할을 할 수도 있어요. 원소가 n개인 집합을 분할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개인가? 조합수학 좋아하는 분은 풀어봐도 괜찮을 문제이지만 우리는 그냥 넘어가기로 해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동치관계입니다. 이것도 역시 군 이론에만 등장하는 개념은 아니고 집합이 있으면 언제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이에요.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동치관계는 비슷한 속성을 가진 원소들을 함께 묶어주는 기준을 세우는 일이에요. 세워진 기준에 따라 원소들을 묶어주면 그 결과는 앞서 말한 분할에 해당이 되겠죠. 혹시 동치관계에 등장하는 관계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정수집합의 원소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등식이나 부등식을 염두에 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동치관계의 수학적인 정의를 소개할게요. 집합 X의 원소들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 중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관계를 동치관계라고 부릅니다. 첫째, 방사성질. 집합의 어떤 원소도 자기 자신과는 항상 동치이다. 둘째, 대칭성질. X가 Y와 동치이면 Y도 X와 동치여야 한다. 셋째, 전이성질. X가 Y와 동치이고 Y가 Z와 동치이면 X는 Z와도 동치이다. 참고로 정수들 사이의 부등식은 반사성질과 대칭성질은 만족하지 않으니까 동치관계가 될 수는 없지만 전이성질은 잘 만족해요. 동치관계의 간단한 예시로 초급 정수론 교과서에 등장하는 합동식을 들 수 있어요. 먼저 적당한 자연수 n을 하나 골라 더해요. 그리고 정수 a와 b가 모두 n으로 합동이다 라는 말을 a 빼기 b가 n으로 나누어 떨어진다와 같은 뜻으로 쓰기로 정의해요. 이렇게 정의한 모두 n 합동관계는 일반적인 동치관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잘 만족한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동치류입니다. 동치류는 한마디로 동치관계를 이용한 분할이에요. 집합에서 아무 원소 하나를 골라요. 예컨대 소문자 X라는 원소가 있다고 해요. 집합 전체를 스캔하면서 X와 동치인 다른 원소들을 빠짐없이 다 모아요. 다 모은 결과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을 이루겠죠. 그 부분 집합을 X의 동치류라고 부르고 네모난 괄호 안에 X를 집어넣은 모양으로 표시해요. 같은 말을 살짝 달리 표현해 볼까요? 원소 X와 Y가 동치이다 라는 명제와 X 동치류, Y 동치류 두 집합이 같다 라는 명제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동치류의 예시를 들어보죠. 앞에서 동치관계의 예시로 정수의 합동관계를 들었던 것 기억하죠? 그 합동관계로부터 나온 동치류는 정수 전체를 분할하는데요. 예컨대 n이 2일 때 동치류는 다름 아닌 짝수의 집합과 홀수의 집합이 됩니다. 비슷한 식으로 모든 정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 기준으로 동치류 3개로 분할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마찬가지의 분할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너무 군 이론과 동떨어진 이야기만 했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동치류 개념을 군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한 범위 안에서 군의 원소들 사이에 줄 수 있는 동치 관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배운 원소의 주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어떨까요? 우리의 오랜 친구 S3에 적용해 보면 주기가 1인 원소는 항등원 하나, 주기가 2인 원소 3개, 주기가 3인 원소 2개 이렇게 세 가지의 동치류로 분할이 되네요. 제가 오늘 시작하자마자 제시한 연습 문제의 주인공인 C6를 역시 원소의 주기 기준으로 동치류로 분할해 보면 분할된 양상이 S3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실은 C6와 S3 사이에 동형사상이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다른 후보인 C2 곱하기 C3는 어떨까요? 제가 힌트는 충분히 드린 것 같으니 연습 문제 풀이의 나머지 단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군이론으로 완전히 돌아와서 아무 집합에나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군에 특화된 동치류인 잉여류라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잉여류를 정의하기 위해서 준비물로 군 G와 부분군 H가 필요합니다. 잉여류의 정의에 들어오는 동치 관계는 간단한 편이에요. G의 원소 A와 B가 주어졌을 때 A는 HB를 만족하는 부분군의 원소 소문자 H가 존재하면 A와 B는 동치로 보는 것으로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이 동치 관계의 자격에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째, 항등원이 부분군의 원소라는 사실로부터 A가 자기 자신과 동치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둘째, 부분군의 원소의 역원도 같은 부분군의 원소가 된다는 사실로부터 A가 B와 동치이면 B가 A와 동치임을 보일 수 있고요. 셋째, 부분군이 연산에 대해 닫혀 있다는 사실로부터 동치관계의 전이 성질도 잘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방금 정의한 동치 관계를 이용하면 군 G를 동치류들로 분할할 수 있는데요. 그 결과를 오른쪽 잉여류라고 불러요. 다른 동치류들처럼 원소 A 좌우에 네모난 괄호 씌운 식으로 표기하지 않고 부분군 H 오른쪽에 원소 A를 곱한 모양으로 표기하는 것이 표준 관례로 자리 잡았어요. 오른쪽 잉여류와 거의 같지만 연산에 들어오는 원소들의 좌우 입장만 바꾸어서 왼쪽 잉여류라는 것도 정의할 수 있어요. 오른쪽 잉여류나 왼쪽 잉여류나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오른쪽 잉여류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잉여류의 성질에 관한 유명한 정리들이 몇 개 있는데요. 한데 모아서 라그랑주 정리라고 부를게요. 첫 번째 정리입니다. 군 G의 임의의 원소 A를 골랐을 때 오른쪽 잉여류 HA는 부분군 H와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 증명의 핵심은 1대1 함수를 구체적으로 적는 건데요. 부분군 H에서 잉여류 HA로 가는 간단한 함수 f 아래첨자 a를 도입해요. 함수가 작용하는 방식은 여기 써 있는 것과 같고요. 자, 이 함수는 전사함수일까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잉여류는 H 곱하기 A 형태로 쓸 수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모은 집합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함수는 단사함수일까요? 예, 역시 간단한 계산을 통해 단사함수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1대1 대응 관계가 증명이 된 거죠. 증명이 별로 안 어려웠죠? 그렇다고 이 정리가 하찮은 정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단 곧바로 따라오는 따름 정리가 하나 있는데 잉여류 HA의 원소의 개수는 부분군 H의 차수와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어지는 따름 정리가 하나 더 있어요. 잉여류도 분할의 일종이니까 서로 겹치는 원소가 없잖아요. 그런데 각 잉여류의 원소의 개수는 따름 정리 1에 의해 모두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G의 차수는 H의 차수로 나누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처음 부분군 개념을 도입하고 예시를 몇 개 들었을 때 H의 차수가 G의 차수의 약수가 된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관찰한 적이 있었는데요. 라그랑주 정리는 이 관계가 모든 군과 모든 부분군에 대해 반드시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라그랑주 정리 증명 과정을 보면 G의 차수를 H의 차수로 나누어 얻은 몫은 서로 다른 잉여류의 개수임을 알 수 있죠. 그 개수를 G 안에서의 H의 지표, 인덱스라고 부르기로 해요. 라그랑주 정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감을 더 잘 잡기 위해 예시를 몇 개 들어볼 거예요. 먼저 극단적인 예부터 시작하죠. 가장 작은 부분군은 항등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때 잉여류를 따져보면 원소 하나에 잉여류 하나가 대응돼요. 그러면 지표는 서로 다른 원소의 수를 세게 되니까 G의 차수와 같아지죠. 반대편 극단으로 넘어가면 G의 가장 큰 부분군은 G 자기 자신인데요. 이때 잉여류를 따져보면 어떤 원소로 시작해도 잉여류는 G 전체가 돼요. 즉 잉여류의 개수는 하나이고 역시 라그랑주 정리의 예상과 일치하죠. 조금 더 재미있는 예로 순환군의 진 부분군을 예시로 들어볼까 해요. 1보다 큰 자연수 K와 M을 고르고 K 곱하기 M을 N이라고 부를게요. G는 순환군 Z N으로 잡고요. 부분군 H는 순환군 Z M으로 잡아요. H를 G 안에 집어넣는 준 동형사상을 잘 도입해야 하는데요. 덧셈 표기법에서 G의 원소가 0번부터 n-1번까지 있다고 하면 K의 배수들을 쭉 모아서 H의 원소들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G의 다른 원소들은 K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서로 다른 모든 잉여류를 구성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역시 라그랑주 정리는 잘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라그랑주 정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해요. G의 원소 A를 고르고요. A의 거듭 제곱만으로 생성한 부분집합 H를 고려해 봐요.
정의에 따라 h의 차수는 a의 주기와 같죠. 그러면 라그랑주 정리에 따르면 a의 주기는 g의 차수의 약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심오한 응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군 g의 차수가 소수, 프라임 넘버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 만약에 g의 진부분군이 존재한다면 라그랑주 정리에 의해 g의 차수는 반드시 합성수가 돼요. 즉, g의 차수가 소수이려면 g의 부분군은 자명군과 g 자신 말고는 없어야 해요. 그런데 항등원이 아닌 원소 A를 이용해 생성한 부분군은 차수가 무조건 1보다 크단 말이죠. 이 부분군이 진부분군이 안 되려면 G 전체와 같아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런데 원소 하나로 G 전체가 생성되었다? 그 말은 G가 순환군이라는 말이에요. 방금 라그랑주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차수가 소수인 군은 순환군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성공한 겁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표는 수학자들이 잘 요약해둔 차수에 따른 군의 분류 결과인데요. 물론 서로 동형이 아닌 군들만 구분해서 수를 세는 거고요. 방금 우리가 증명한 것처럼 차수가 소수인 경우는 예외 없이 가환군은 하나, 비가환군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다룬 비가환군의 예시는 이 표에서 S3 하나밖에 없었네요. 다음 수업부터는 더 많은 예시를 활용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